여름이 되면은 유난히 바빠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각 지하철역이나 각 학교의 분실물 센터가 바로 그곳입니다.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주인에게 버림받은 물건들이 다른 때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.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마음을 빼앗겨서 혹은 봄 풍경을 구경하느라 깜빡깜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. 봄이 마음을 빼앗는 계절이라는 건 교통사고율에서도 잘 나타납니다. 봄철의 교통사고율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인데요.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그 이유가 되겠지만 졸음운전이나 바깥 풍경을 바라보느라 잠깐 한눈을 파는 것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. 이 봄을 기분 좋고 또 안전하게 보내려면은 우리 자신의 마음 단속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TV 속의 교양배움터 TV평생대학, 오늘 이 마음 단속을 좀 해볼 텐데요. 오늘도 역시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박재희 교수와 함께 고전 속에 묻어있는 지식의 광맥을 캐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. 박재희 교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. 교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맹자와 대장부처럼 살기입니다. 이 대장부 말만 들으면은 일단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사람들을 대장부라고 하는지 먼저 정의부터 내려주시죠. 그 대장부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나는 게 사내 대장부. 근데 그런 말은 어느 고전에도 없습니다. 이 대장부란 말은 뭐 옛날 2500년 전 이 맹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대장부를 그가 꿈꾸던 가장 위대한 인간형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엔 대장부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.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래서 대장부는 어쩌면 그 맹자가 꿈꿨던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었고 네. 또 아울러서 대장부 하면 와일드한 사람 아니냐. 예? 강단 있고 나 무시하면 가서 붙고 이런 건 대장부 아닙니다.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스스로를 반성해서 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찮은 저 길가의 거린한테라도 무릎 꿇을 줄 아는 게 대장부다. 이런 개념으로 보면 대장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엄청난 기운 있고 사내가 뭐 너 죽고 나 죽자. 이거는 대장부의 굉장히 중요한 오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정말 그런 것 같네요. 그렇다면 맹자는 대장부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를 했고 대장부의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 맹자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대장부입니다. 그래서 뭐 대장부란 말은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많이 들었죠? 네.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사내 대장부 하는데 그건 어머니들의 착각이었던 건 분명해요. 일단 대장부를 좀 얘기하기 전에 맹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이제 동양고전 쭉 읽어오면서 뭐 손자병법의 손자, 또 논어의 공자, 그 다음에 도덕경의 노자,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온 게 맹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맹자. 예? 이 맹진사댁 셋째 아들이 아니라 이 맹자라는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일반인들은 맹자보다 그 엄마를 많이 떠올라요. 그 뭐라고 하죠? 맹모 삼천지교.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 천이란 건 옮겼다. 예? 그래서 그 3번 옮긴 걸 갖고 만든 가르침을 삼천지교라 합니다. 삼천지교. 어디 옮겼어요? 예? 첫 번째는 이제 망우리 공동묘지처럼 장사 지내는 그 화장터에서 주로 묘지 근처에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계속 아이고 하고 이렇게 오는 거죠. 그래서 어디로 옮겼죠? 그 다음에 시장으로 옮겼죠. 그러니까 아마 집값이 좀 싸서 묘지에 있다가 시장으로 옮기면서 아마 전세를 좀 줄였을 거예요. 집을 팔고. 그래서 시장에 가니까 또 2,000원 또 이런 것만 보고 배우길래 이건 아니다 해서 또 한 번 옮긴 게 요즘 말로 하면 파락군으로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월세로 갔겠죠, 이번에는. 그래서 공부하는 학궁 옆에 갔더니만, 매일 글 공부를 하더라. 전 이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보면은, 결국 어떤 한편으로 보면, 그러면 맹자 어머니는 요즘 말로 하면 치맛바람의 원조다. 오직 자식 좋은 학군 보내려고 그냥 목숨 걸고 산 엄마가 아니냐라고 오해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. 왜 맹자 엄마가 그러면 애초부터 학교 근처 파락군으로 안 가고 저 묘지 근처로에다 집을 정했을까? 전 그건 맹자 어머니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었나 싶어요.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.
아니요, 이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혹시 뭐 죽는 거 이렇게 옆에서 많이 보셨어요?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평소에는 내가 평생 살 것 같지만 이 죽음을 옆에서 목도하면요 굉장히 겸손해지고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잊어버리죠. 저 맹자 어머니 교육법은 정말 뭐 좋은 학교로 옮기려고 했던 그 삼천지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을 보라는 얘기죠.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한번 고민해보고 또 저작거리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피 튀게 경쟁하며 그냥 하나 서로 자기 것 팔기 위해서 남 속이는 그런 저작거리의 현장에서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조용한 학교 근처에서도 경험해보고 어쩌면 좀 맹자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맹자의 어머니가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준 것이 아닐까 싶어요. 다시 말하면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저작거리에서 사시거나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다. 옮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한번 경험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돈 모아서 뭐 어디로 이사 가겠다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뭘 느끼며 살 건가. 뭐 그런 의미에서 전 맹모 삼천주교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맹자의 중요한 이 철학의 베이스가 되지 않았을까. 그 다음에 또 맹모 삼천주교랑 많이 얘기 드는 게 중에 하나가 단기지교라고 써요. 단기지교. 이 단이라는 게 뭐냐면 끊을 딴자입니다. 기라는 건 이게 배틀 기자예요. 배틀 기자. 그래서 배틀을 끊어서 맹자를 가르쳤다. 단기지교다. 이게 어느 곳에 나오냐면 맹자 이제 공부하러 보냈더니만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. 요즘 뭐 기숙형 사립학교 있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저녁 때 있잖아요. 왜 엄마 보고 싶으니까 왔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얼마나 정말 보고 싶었겠어요. 근데 엄마 입장에선 끌어 안으면 안 되죠. 예? 그러면서 자기가 짜고 있던 그 배 있죠. 배틀. 그 배틀 짜고 있는 모직을 탁 단기. 그래서 단기예요. 예? 그러니까 배틀에 있는 그 배를 칼로 끊어버려요. 맹자가 왜 그럽니까? 하니까 너가 공부를 중간에서 그렇게 그만두고 온 거나 내가 뭔가 하나를 옷감을 완성하려다가 중간에 그만둔 거나 같은 것이다.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아무 의미가 없다. 왜? 끝까지 다 완성이 안 되면. 내가 마치 배를 자르면 옷감이 완성이 안 되듯이. 돌아가라. 그 가르침을 단기지교라고 부릅니다. 어서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, 근데 이거? 한석봉. 어머니가 떡 장사했나요? 왔더니만 떡을 쓸어봐라. 어? 우리나라는 그게 떡을 쓴 걸로 가르친 거고, 맹자는 배틀을 자른 걸로 가르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서 단기지교든 아니면 뭐 떡을 썰어버려서 스스로 돌아가게 했던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. 자, 어쨌든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속에서